을 먹었는데 아프다, 혹은 밤에 아프고 특히 때 아프다, 또 약을 먹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돼도 빨리 가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세 개 다에 해당한다? 지금 당장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치통, 치아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밤에 치과는 다 문이 닫았는데 치아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약을 먹어야 돼요. 일단 약국이라도 열려 있으면 약을 사러 가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달라고 하세요. 타이레놀이랑 탁센,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약물의 오남용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아파도 일단은 좀 자제해서 먹는 게 좋은데요.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2알을 먹습니다. 이게 한 알에 보통 500mg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복용하면 1000mg이에요.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앉아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더 먹는 게 아니고 탁센 하나를 먹습니다. 이걸 사실 이제 임의로 계속하면 안 되고요. 진짜 이제 치과는 안 열려 있고 밤에 이제 새벽에 버티는 목적, 몇 시간 버티는 목적, 혹은 해외여행 중인데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응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 계속 드시면 안 되고 용량 조절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한두 번 정도는 급하니까 버티려면은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약국도 닫았는데 치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죠, 이제 밤이고 병원과 약국도 다 닫았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가 제일 막막한데 편의점에 가야 돼요. 편의점에 가서 약 파는 데 있잖아요, 편의점 중에서. 병원에는 안 가고 못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는 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사러 갔는데 그 편의점에서 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지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맵이 유용하거든요. 카카오맵 상에서 편의점을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뜨죠. 그럼 아무 데나 이제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면 이 편의점에 상세 보기가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제일 오른쪽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눌러보면 이 표시, 부가 제공 서비스의 안전상비 의약품이 있는 편의점에 가시면 이 정도의 약은 보통은 있어요. 뭐 이거 말고 소화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두세 군데를 가보고 공통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약을 사왔는데, 하나는 타이레놀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브루펜 시럽이에요. 사실 이 브루펜 시럽 말고 탁센이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안 팔더라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고 어린이 브루펜 시럽은 엔세이즈거든요. 이제 타이레놀과 어린이 브루펜 시럽을 복용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타이레놀을 일단 먹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알에 500mg이니까 이렇게 2알 드시면 돼요. 2알 드시면 한 번에 1000mg을 복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성인 기준입니다. 드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통증이 괜찮아졌으면 다행이고 이제 주무시면 되는데, 통증 개선이 안 됐으면 어린이 브루펜을 드시는 거예요.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 약전을 찾아보면 10에서 20ml를 드시라고 써 있거든요. 그 정도 양을 드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런데 그렇게 약을 섞어 먹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분이 다른 약 2가지를 섞어서 드셔야지 상승 효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을 섞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인데, 타이레놀만 계속 드시는 게 의외로 간에 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로 타이레놀은 FDA 등급상 B 카테고리에 속할 정도로 대단히 안전한 약이거든요. B면 태아에 대해서 위험성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안전한 거죠. 하지만 이제 타이레놀을 4000mg 이상 하루에 먹으면 급성 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아라라는 게 권고사항이거든요. 근데 4000mg이 생각보다 먹기가 쉬워요.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보면 이게 4000mg이에요. 이렇게 전부 딱 다 먹으면. 보통 많이 아프면 성인들이 이제 통증이 있다, 뭐 몸이 안 좋다 하면은 2알씩 드시라는 게 써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하루 3번 먹는 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양이고요. 근데 한 번 정도 더 먹게 되면 보통 이렇게 8알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고 나서 이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또 특히 타이레놀은 간에서 보통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음주 후에 이렇게 또 먹는다?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추천해 주신 약을 다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그 상황은 밤이죠.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먹고 증상이 어떤지 기다리실 때까지는 완전히 눕지는 말고 반쯤은 앉아서, 우리 이제 병상 보면 입원했을 때 병상 침대 보면 이게 반쯤 기대서 있잖아요. 리클라인 돼가지고 그 정도로 기대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누울수록 치통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심장보다 치아 쪽, 그러니까 머리가 더 내려가면 혈류가 이제 머리 쪽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치아의 통증이 더 커집니다. 혈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통증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운 물이나 혹은 얼음을 머금고 있으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통증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치과 의사가 있는 응급실을 검색해서 가보시는 게 좋고, 당연히 아침에 근처에 치과를 빨리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응급실 가도 이제 치아가 아프다는 걸로는 진료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의료대란 상황이니까 좀 어려워서 참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궁금한 게 원장님, 이렇게 극심한 통증은 대체 뭐고 원인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밤에 통증을 저 정도로 극심하게 일으키는 거는 치아 안에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치아 안에 신경을 우리가 치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치수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치수염이 있는 거고, 그게 급성으로 생겼으니까 급성 치수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다른 부위에 염증이 있으면 보통 붓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이를테면 이런 데 염증이 생겼다면 이렇게 붓죠? 뭐 팔꿈치가 붓고 무릎이 붓는 것처럼. 근데 치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밖에 구조물이 감싸고 있습니다. 범랑질, 상아질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로 딱 감싸고 있는데, 안에 있는 그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 생겼으니까 부어야 되는데 붓질 못하는 거죠. 꽉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압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염증이 폭발할 것처럼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극심한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단단한 구조를 뚫고 나오도록 치과에서 아예 범랑질, 상아질 부위를 열어서 신경치료를 시작을 하거나, 혹은 이 바깥쪽 말고 잇몸 쪽으로 터지듯이 염증이 터져 나가야지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밤에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통증의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밤에 이렇게 아프기 전에 미리 치과를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과를 미리 가보는 게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치과적인 통증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욱신욱신하고 득신득신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잇몸이 부었다. 이건 사실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잇몸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찬물을 먹는데 시리다.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극심한 통증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음식을 드시는데 득신하고 아리다, 아프다, 그리고 오래 간다. 이건 빨리 가보셔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아플 수 있는 통증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럼 욱신욱신하고 잇몸이 부어있는 통증은 잇몸병인가요? 그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 경우에는 스케일링도 하고 잇몸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면, 앞으로 관리 잘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쩌면 장기적인 치료하고 관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잇몸병은 옛날 말로 풍치잖아요. 풍치가 이제 왜 풍치겠어요? 바람 들어온 것처럼 전체적으로 흔들흔들하고 또 시큰시큰하다는 거죠. 당장은 극심한 통증은 없지만 이 잇몸병은 만성질환이에요. 그래서 만성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계속 치과를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찬물에 시린 건 보통 어떤 치아인가요? 이게 치아는 신경이 있어요. 바깥쪽에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신경이 있는데, 보통은 그 신경이 자극이 돼서 그래요. 이 부위가 치아의 온도 감각이나 통증을 일으키게 해주는 그 감각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감싸고 있는 구조들이 닳게 되면은 그 외벽이 얇아지니까 신경 자극이 되는 거죠. 이제 치아 잇몸 쪽에서 치아가 파이는 치경부 마모가 있거나, 치아 씹는 면 쪽에서 이렇게 닳아서 점점 마모가 생기면 신경까지 외벽이 너무 얇아지면 자극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코팅제만 발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마모 부위에 외벽을 좀 더 덧대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드물게는 증상이 심해져서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 그럼 뜨거운 걸 먹는데 아픈 건 제일 안 좋은 건가요? 보통은 찬 걸 먹을 때 아픈 건 회복이 될 여지가 있는 걸로 교과서적으로는 보는 경우가 많고요. 뜨거운 걸 먹을 때 아픈 건 신경 쪽의 염증이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보는 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럼 이렇게 꼭 치과에 가야 하는 경우를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었는데 아프다. 또 엄청 아플 때
뜨거운 거에 반대로 얼음물을 머금고 있으면 좋아진다. 혹은 밤에 아프고 특히 누울 때 아프다. 근데 자다가 깰 정도로, 이가 너무 아파서 깰 정도로 아프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듣는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돼도 빨리 가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세 개 다에 해당한다? 지금 당장 가셔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뭐 먹다가 씹을 때 아팠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할까요? 씹을 때 깜짝 놀라게 아프고 깨물 때가 아니고 뗄 때가 아프다. 그러면 치아가 금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라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금이 간 치아를 크라운 치료하는 게 좋은 건 어떤 것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크라운 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크라운은 보통 우리가 왕관이잖아요. 왕관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감싸듯이 쓰는 거죠. 치아가 이렇게 했을 때 감싸듯이 잡아주는 걸 보고 보통 이제 크라운 치료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금리가 제일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치아를 장작에 비교를 하는데요. 장작이 이렇게 세로로 있고 장작을 도끼로 이렇게 딱 펼 때 가운데로 도끼로 딱 내려치면 와작 쪼개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쪼개지진 않고 충격만 받은 상태면 반쯤 쪼개진 상태라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정도라고 봐야겠죠? 힘을 주면 윗부분만 살짝 벌어질 수도 있는 정도, 상상이 가시죠?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쪼개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힘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금이 가 있으면 힘을 받을 때마다 벌어지는 힘이 자꾸 내부에 있는 신경에 영향을 주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간 치아를 위에서부터 꽉 감싸 놓는 게 좋으니까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럼 이렇게 치아에 금이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한데 단단한 것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단단한 말린 누룽지, 그다음에 마른 오징어, 육포, 혹은 이제 얼음을 깨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환자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거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끊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치아 관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제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비유를 맨날 하는데, 매운 거 많이 먹는데 난 속이 쓰려요 라고 하면 매운 거를 좀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좀 참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다양한 치아의 통증과 원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이제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